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9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을 했지만 아직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결국 9일차고요. 10일차까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자,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황성욱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타까워요. 예. 네. 단식이라는 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몸을 떨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또 오시는 분마다 앉았다 일어서면서 인사하면서 예. 3일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국회에서 청와대로 에너지를 그때 다 쓰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이번 단식은 무슨 치밀한 정치적 계략과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러고 시작한 단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수단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본인의 중대 결단으로 사실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속된 말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당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단식을 하려면은 그래도 뭐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이 뭔가 보여주기식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죠. 네. 뭐 이제 그렇게 저는 생단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단식. 예. 어떠한 영양제나 뒤로 무슨 칼로리 섭취하는 것도 없이 소금도 없이. 소금도 없이 그냥 못 만드는 과정 없이 그 생단식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정권 측에서도 그렇게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뒤로 있었겠지 하면서 뭐 대충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 동원해서 국민들 차단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그리고 뭐 침낭을 뺏으러 간다라는 둥, 뭐 천막 못 치게 한다는 둥 이런 것도 사실은 가만히 이면을 생각해 보면 저 진짜 단식이겠느냐 이 정도 밀어붙이면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심상정이 네. 황교안 대표를 이제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나와서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안에가 네. 썰렁하거든요. 그렇죠. 예, 난방도 없었고, 네. 뭔가 주변 보면은 이게 생단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 단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자기도 해봤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단식을 하는 것이 노하우를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심상정이 굳이 거기 간 이유가 뭐 네. 정치적 도의 이런 게 아니라 네. 너 진짜로 단식하는 거야? 가서 꼬투리 잡으려고 간 것 같은데 가서 온기가 안 느껴지니까 사람이 온기가 차가우니까 그때부터 놀란 것 같아요. 나와서 표정이 고생하시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렇고 그 신 대표님 말씀도 당연히 그런 측면으로 갔을 것이고 또 첩보가 들어갔겠죠. 이거 생단식이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욕 먹을까봐.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많은 소위 말하는 언론이라든지 소위 뭐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식으로 뭐 처음에 초창기 때는 좀 뭐 정치 초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우파가 정치 모략하자고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지금 한국의 언론을 평하는 분들이나 이 언론 지형 자체가 너무 모략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요즘 뭐 자고 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지고 그리고 뭐 요즘 제가 점장이 같이 됐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586 운동권의 비리는 구조적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상상 초월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어가 안 됩니다,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막 터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단식 9일차에 접어들었는데 물론 병원에서 계시지만 아직까지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계시니까 그 이유가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다시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생단식을 할 경우에 제가 의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주변에 단식 주변에 계셨던 분들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일주일을 못 버틴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한국당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대표의 진정성만 믿고
뭐 뜬금없이 국민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고 그렇죠. 뭔가 이 국민적 열망과 진정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효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실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국민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냐, 이건데, 뭐 지금 뭐 단식을 연이어서 다른 의원들이 한다는 안도 있고, 또 다른 안도 구상 중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구상이나 뭐 단식을 이어가는 것보다 당에서 뭔가 결단을 중진 의원들 또는 초선 의원들 뭐 전체적으로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 대표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여론조사가 좀 지금 어쨌든 왜곡돼 있다 하더라도 예. 흐름을 보면 중도층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뭐 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다가 예. 한국당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역시 중도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중도층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뭐 네. 바로 한국당으로 그렇죠. 옮겨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인적 쇄신과 세대 교체입니다. 그렇죠. 인적 쇄신, 세대 교체. 그러기 위해서는 당에다가 공천권을 일임한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누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싶겠습니까? 지금 현안이 딱 두 개죠.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예.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거를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느냐 이거 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러면 소위 과거에 무슨 일을 했어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용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뭔가 좀 던지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철이. 누가 네. 봐도 차기 유력한 정치인이고, 예, 당내에서 전략통이고, 또 표창원. 뭐, 이거 뭐 구라 털고, 몸으로 던지고, 싸우고 하면서, 뭐 공을 많이 세웠어요. 문재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그런 사람이 없어. 근데 뭐 내막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대표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무 아니, 띄워주시면 내막이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뭔가 던지는 걸 보여주고 난 뒤에 또 다른 기회를 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이죠. 지금 보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음 공천 어떻게 받을까 여기에 신경 쓰고 있지 뭔가 던지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말씀한 대로 중도가 넘어가기에는 네. 쇄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성도 그렇고 뭔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모습이 중도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게 답답하다 이거죠. 그 전체적인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치를 고양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표창원 의원이나 예, 이철희 의원 같은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극단적인 단식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하니까 연이어서 삭발을 했잖아요. 네. 사실 연이어서 삭발하는 것도 그렇게 효과는 없었고 네. 또 이번에도 일부는 단식 끝나고 나면 동조 단식, 뭐 연장 단식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쇄신과는 좀 거리가 멀습니다. 뭐 그런 노력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정말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쇼잉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도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황교안 대표가 처음 단식 들어갔을 때도 뭐 일부에서는 좌파 언론들이나 심지어 중도보수 쪽에서도 좀 뜬금없다 이런 비판을 했지만 바로 진정성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바로 여론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카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실행을 못할 뿐이지. 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황 대표가 단식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네. 당이 좀 화합하면서 뭔가 미래비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이번 진정성 어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단식으로 인해서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자유파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볼 때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개혁의 방향을 황교안 대표가 할 수 있도록 네, 분위기를 만들고 방향을 몰아주는데 힘을 보태야지. 그렇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만 방관자적 입장은 이제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급박합니다. 방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평론까지예요. 욕만 하지 않아서도. 예, 예. 욕만 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분열되지 않는데 평론하고 분열시키고 내부 총질하니까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교안 개인이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 측면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 구도에서의 싸움이 흘러가는 속에서의 우리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 뭐 누구 한 개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예. 예. 자,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점 변호사, 장 네. 변호사가 점을 잘 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 386의 구조적인 문제 이제 터졌단 말이에요. 방금 예. 오늘도 엄청난 뉴스가 터졌죠. 예, 그러니까 예. 부정선거가 터졌어요. 부정선거가 터졌습니다. 이건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선거를 결과를 뒤집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제가 지난 탄핵 정국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요.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이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비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앞서가던 후보가 낙마시켰죠. 낙마시키고 그리고 선거를 하게 됐잖아요. 예. 이거는 뭐 예전에 소위 말하는 최서원 사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태입니다. 선거를 방해한 행위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악질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완전히 아는 사람들은 눈에 보입니다. 작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작업이 들어간 거고 거기서 뭐 내용을 세부적인 얘기를 보면은 뭐 처음에는 첩보, 인지수사 방식을 취하려다가 너무 근거가 없으니까 또 고발장을 만들어내서 또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엮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적이진 하지만 악랄하죠. 악랄하죠. 예. 진짜 악랄. 방식은 참 유치하긴 한데 아주 악랄합니다. 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시민들이 외쳤던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에 586들의 민주주의의 바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여기서 백원우라는 인물이 떠올라요. 네. 드루킹 때도 말이죠. 센다이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 이 드루킹 집과 협의를 한 백원우. 빠져나갔는데 또 걸렸어요. 그게 이 정권 초창기에 이제 백원우 비서관에 대해서 언론이 주목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조금 뜨아했죠. 네. 왜냐하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역대 어느 정권도 사실은 법률가들이 맡는 보직이었습니다. 근데 법조인이 아닌 두 사람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임명을 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은 특히 서초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물론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받는 건 당연해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하에서 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는 아주 법률적 리스크를 고도로 판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정권에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때 보면은 비법조인 출신 둘이 들어가면서 한 명 더 있군요. 조국 수석까지. 예. 그렇게 들어간 걸 보면서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것이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럼 왜 비서관으로 들어갔냐? 수석으로 가면 수석으로 가야지. 그러면 언론의 조명은 안 받으면서 뭔가 하려고 한 거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그러네, 없죠. 그러네. 예. 처음부터 그런 얘기는 돌았지만 이렇게 네. 큰 일이 터지니까 확실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불안불안했었고 과연 국정이라는 것, 정치와 국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선거 때는 뭐라고 했어도 청와대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는 기껏해봐 직권남용하고 뭐 이런 얘기가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니죠.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나오고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국정농단 중에 가장 큰 국정농단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건국 이래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생각을 확장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공수처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수사 못하죠. 지금 뭐 박형철 비서관이나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이거 내가 수사하겠어 하고 딱 말하는 없는 순간 거지. 스톱됩니다. 그러면 울산시장 선거부정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선거법이 통과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로 해서 다수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국민, 심상정 의원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어.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선출됐는지? 예. 이거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하나하나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냥 부패 사건, 뭐 국정농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러네요. 원래 문란 사건, 반부패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걸 다 합친 최악질 범죄. 그렇죠. 그리고 보통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라면 가사첩보가 들어왔어도 검찰이라든지 수사권을 가진 정상적인 루트로 지시가 이루어져야지 무슨 쪽지를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거 좀 심각한 일인데요, 말이죠. 이거는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한민국 이것도 검사가 조사해야 돼요. 왜 존재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여주는 기회를 그렇죠.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짚어보면 말이죠.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 지금. 예. 그리고 그 변화의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진정성 어린 그런 애국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뭐 엊그저께도 제가 신의 한 수 통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 역할을 해야지만 이 나라가 버틸 것 같습니다. 네. 신의 한 수와 우리 황성욱 변호사가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 역할을 해보죠. 예. 네. 좋은 소식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그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편집되는 건가요? 예. 아니, 편집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예, 또 다음 주에 좋은 이야기로 또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아, 정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황교안 대표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도 한 거의 일주일간 야외에서 취재를 했는데 몸살 감기로 아주 그냥 몸이 엉망진창인데 단식까지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소금도 안 드셨다고 하니 그 진정성이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뭐 물러터졌다 아무것도 안 한다 평론만 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힘을 좀 모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말이죠. 이제는 진정성 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단식 추가로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의원직, 다음 공천 다 당의 이름에서 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이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황성욱 변호사 많이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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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